강원도 동부전선과 동해안 경계를 맡은 육군 8군단이 예정대로 내년 6월 해체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전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무엇보다 수천 명의 군장병과 가족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군 장병들이 자주 찾는 양양의 한 식당입니다. 육군 8군단이 조만간 해체될 수 있다는 얘기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군 장병들 면회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오시고 하면 저희는 매출이 또 먹고 사는데 또 지장이 많잖아요. 애초 8군단 해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해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병력 자원 감소 등에 따라 내년 6월 8군단과 직할부대가 계획대로 해체될 예정이며 3군단으로 흡수 통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 장병 수천 명이 이곳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올해 초 탈북민이 철책을 넘어 다시 월북하는 등 경계 실패에 따른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8군단 해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남북 관계가 갈수록 경색되는 만큼 오히려 병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합니다. 안보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체된다면 저희 지역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 강력하게 투쟁해서 8군단 해체를 막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8군단이 해체되더라도 주둔 병력 축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장비와 무기 체계 등을 보강하는 만큼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군인 지역인 화천군 사내면.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이곳에 주둔하던 육군 제27사단이 올 연말까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부대 해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병력은 이미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이미 절반 이상의 병력이 지역을 빠져나간 상태다. 지역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 점심을 앞둔 시간, 해체 소식 이전만 해도 외박과 외출 나온 장병들로 가득 찼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군장병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지금 옛날에 27사 해체되기 전에는 한 군인이 한 100명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 10명 미만? 그래서 가게도 나와도 초조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해체 소식 이후 상가인 빈점포가 늘어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진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가가 완만하게 잘 됐었는데 지금은 한 반이 점포가 임대가 다 내놨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빠지는 사람만 있고 한 반은 토막이 났다고 봐야죠. 지금 이 상가가. 매일같이 문을 열고 있어도 손님이 찾지 않는 상황.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한 숙박업소를 찾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상권은 사단 해체 소식이 더해지며 벼랑 끝에 몰렸다. 호황을 누리던 예전만 추억하는 처지가 됐다. 옛날에는요 정말 방이 없어가지고 군인들이요 새벽부터 주말 되면 새벽부터 우리 2층이잖아요. 저 끝에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군인 구경도 못하고 군인 구경 못한 지 오래됐지. 더 큰 문제는 인구다. 사단 해체로 인해 군인 가족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는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지역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사내면 지역 인구는 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1,186명 정도가 줄었고 군인 병력으로 봐서는 병사들은 한 4,000명에서 5,000명이 축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 사내면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천군에서는 27사단이 해체되면서 사내면 일대 항공대 부지에 군수용품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하천군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이 국방부하고 MOU 체결했고 몇 개 업체하고 지금 협약을 맺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항공대 부지를 우리가 이전을 해주면 지역 경제가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군장병들이 지역을 떠나며 접경 지역은 한순간에 지역 소멸의 위기에 내몰렸다. 지역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정부의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접경지역 경제가 하루하루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철원의 경우에는 6사단에 이어 3사단 사령부까지 경기도로 옮겨갈 예정인데요.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3사단 사령부 인근의 시내거리. 코로나19로 군장병들의 외출이 제한되면서 점심시간인데도 인적이 드뭅니다. 군인 손님들로 꽉 들어차던 식당은 이젠 하루에 손님 5팀 받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부대가 경기도 포천으로 옮긴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 사령부 하나 바라보고 지역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지역 상인들과 아무런 말도 없이 저렇게 딱 나가버린다, 철수해버린다라는 건 정말 지역 상인들 목숨줄을 끊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부대 근처의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학생의 90%가 군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3사단 사령부 근처의 울타리입니다.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줄줄이 걸어놨습니다. 철원의 경우 이미 육군 6사단의 경기도 포천 이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사단 사령부까지 옮길 경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철원군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전투적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빠져나가면 우리 철원 군민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공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접경지역이 너무 높습니다. 50%에서 60% 이렇게 되는데 1차 산업이 농업인데 이걸 6차 산업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남북 분단 이후 줄곧 군부대와 상생하며 살아온 철원. 이젠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 안에 강원도에 있는 군단 1개와 사단 2개를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설마 했던 일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까지 상비병력을 5만 5천 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에선 군단 2개와 사단 3개가 해체됩니다. 해체 대상 부대 가운데 강원도에선 동해안에 있는 8군단과 23사단, 화천에 27사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사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 정부 들어서 만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의 부대 개편 중기계획은 그 내용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화천군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코로나 사태, 집중호우까지 지난해부터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27사단 해체가 공식화되면서 지역 상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화천의 전체 상주 인구는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부대 해체로 지역에서 빠져나갈 군인의 숫자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천에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이 5년 안에 지역을 떠나게 되는 셈입니다. 동네 지역이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이나 이제 여기 계시는 주민들도 이제 큰 타격이 맞겠죠. 화천군은 해법으로 27사단 항공대 자리에 군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간척리에 육군 사관학교를 유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공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점이 우선 있고요. 동서고속화철도가 26년도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그 하천까지 그 거리가 50분대로.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방부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현재로선 사업 시작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병사들의 주말 외박뿐 아니라 평일 외출도 허용되면서 인근 상권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일에 군인들을 손님으로 맞게 된 상인들은 화색이 돌고 있는데 반면 주말에 군인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된 숙박업소들은 울상입니다.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저녁 읍내의 음식점이 군복 입은 병사들로 북적입니다. 이달부터 한 달에 2번,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병사들의 외출이 허용된 덕분입니다. 평일 외출이 풀림으로 해서 가게 영업에 다소 좀 도움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1, 2주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한 5%에서 10%? 비슷한 시각 근처의 PC방입니다. 평일에는 한가했던 PC방이 병사들로 꽉 들어 찼습니다. 반면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주말 병사들의 외출 외박 가능 지역이 인근 도회지로 확대되면서 부대 인근 숙박업소를 찾던 병사들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숙박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평상시 외출이 되다 보니까 장병들이 이동 시 겪는 불편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와 외부를 오가는 버스는 적고 택시를 타자니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주변에 좀 정류장도 만만치 않고 그거 기다릴 바에는 빨리 나오는 게 나와서 다 4명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 상권의 희비가 교차하면서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민입니다. 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 등을 조성한다지만 하나같이 계획 단계여서 지역과 군부대의 상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